맨유가 뭐 이렇게 오나나 공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계속 선수들을 빼잖아. 이러면서 막 상대한테 압박을 당해. 뭐 압박을 당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짧게 풀어나가는 게 아직도 어려워한다. 근데 이거는 뭐 상대가 압박을 잘하는 팀이든 못하는 팀이든 상대의 압박 레벨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뒤로 밀려.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뒤로 밀려. 해서 오나나한테 줘. 그래서 오나나가 빵. 그럼 여기서 호일룬 애초에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공이 예쁘게 오겠냐고, 호일룬한테 딱 터치하기 좋게 오겠냐고. 통 이렇게 해서 호일룬한테 가고, 이거 호일룬이 등지고 잡으려면 또 상대 수비수들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어렵게 만들죠. 그랬을 경우엔 뭐 호일룬이 방법이 있나? 사실 쉽지 않지. 호일룬이 지금 컨디션이 애초에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을 보고 수비수랑 대결할 수 있는 상황인 때도 반반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몸은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모림이 하려는 건 이렇게 뒤로 밀려서 롱킥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모림 역시 뭐 뒤쪽으로 다른 팀을 끌어당기더라도 착착착착 해가지고 예쁘게 나오는 과정을 한두 번씩은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풀 멤버가 돌아오긴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쁘게 후방 빌더 빠져나가는 빈도가 경기 중에 너무 적다. 그러면 이렇게 롱킥하면 맨유는 자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뻥축구? 그런 느낌이야. 뭔가 탁탁탁 하다가 그냥 뻥 축구해서 공격수한테 잘 지켜봐라. 지키면 좋고 아님 말고. 만약에 이런 떨구기 플레이를 할 거면 예를 들어서 오나나가 깠어. 그럼 호일루는 머리 쪽으로 떨어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그 공을 같이 잡아먹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맨유는 이렇게 플레이하진 않아.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는 팀이 어디냐? 에버튼이거든요. 뭐 칼버트 루인이나 두쿠레 같은 키 큰 선수들한테 때리고 거기에 나머지 선수들은 이렇게 후방 빌드업 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의도가 있어. 그 떨구는데 주변으로 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맨유가 즉 아모림이 의도한 게 이런 롱볼 축구다 하면은 차라리 낫지.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지금 이 선수들이 접근을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서 후방 빌드업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안 되니까 롱킥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맨투가 붙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서 맨유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어. 앞쪽까지. 뭐 후일룬한테 도착했어. 근데 지금 멤버로는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카운터 치는 게 쉽지 않아. 지르크지 아까 보셨잖아요. 물론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겠지만 지르크지가 발이 그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카운터 할 때 따르륵 뛰어가서 숫자를 늘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에릭센 마찬가지죠. 에릭센도 발로 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고, 또 마즈라위, 달로 이런 선수들도 사실 공격을 잘하는 사이드백은 엄연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나간다고 한들 또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호일룬, 지르크지 이렇게 두 명은 계속 고정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맨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수 자체가 없어. 선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명을 돌렸을 수도 없고 실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일단 지르크지, 호일룬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왼쪽 자리에 대해서 아모림이 계속 변화를 주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브루노를 여기 2선에도 써보고 또 여기 앞쪽에 가르나초를 쓰기도 하고 에릭센을 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볼이 있어서 여기 호일룬이 어떻게든 이겨냈어. 여기서 역습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면 사실 에릭센이나 브루노를 여기다 두는 것보다는 가르나초를 여기다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수단에서 굳이 짜내자면 당연히 아마드 있을 때는 뭐 아마드 가르나초 놔도 되고 아마드 지르크지 뭐 이렇게 놓으면은 한쪽에는 윙어 성향의 선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여기에 에릭센이나 이런 선수까지 놔버리면 맨유가 뒤쪽에서 어떻게 풀어 나오더라도 그 다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물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맨유 경기 보면은 가르나초가 교체 투입돼서 들어오면 확실히 활력은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맨유가 남은 시즌을 버틸 때는 그래도 가르나초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가르나초를 최대한 기회를 주면서 그래도 이번 시즌은 버텨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센? 이 자리 글쎄 속도가 엄청 빠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브루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좋긴 한데 브루노는 2선에 있으면 뭔가 영향이 한쪽 방향에만 국한이 되는 느낌이에요. 브루노가 왼쪽 에릭센 자리에 있으면 너무 여기에만 있는 느낌이 들어서 브루노는 뭔가 3선에서 수비적인 우가르테 같은 선수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하고. 일단은 아모림은 이렇게 뒤에서 짝짝짝짝 해서 롱킥을 때려줬을 때 그때는 요케레스가 받았었거든. 그리고 요케레스가 받았는데 상대도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이 아니었잖아. 요케레스가 기본적으로 뭐 유럽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을 땐데다가 상대 리그는 포르투갈 리그 선수들이었다 보니까 그게 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호일루는 아직 어리고 아직은 넘어야 할 수비수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수비수들은 포르투갈 리그보다는 당연히 수준들이 높으니까 똑같은 역할을 호일룬한테 시켰을 때 호일룬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다. 브루노는 확실히 슈팅 퀄리티 내지는 슈팅 테크닉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브루노가 득점한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골이야. 일단 슈팅하는 시점이 골키퍼랑 되게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브루노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대각선 뒤로 가서 슈팅을 때린 거야. 근데 그 슈팅이 무슨 발로 때린 거죠? 약발로 때린 거지. 게다가 오는 공의 속도도 달로의 컷백도 절대 느리지가 않았어. 속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내가 뒤로 가면서 그걸 왼발로 맞췄다.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브루노가 잘하는 선수다. 좋은 선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시간이 어떻게 됐던 뭐 추가 시간이든 그 이상의 시간이든 그냥 내려가서 이악 물고 수비하는 거 봐. 브루노는 진짜 축구를 이기고 싶어 하는 놈이야. 지는 게 너무 싫고 자기가 물론 주장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악 물고 하는 것 같아. 맨유가 뭔가 연장전처럼 90분을 했어야 된다 생각해. 맨유가 연장전 들어가니까 치도 오비부터 다른 선수들 막 지르크지도 지나는데 끝까지 뛰고 뭐 더리우트 진짜 미친 듯이 뛰고 들어온 해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진짜 이악 물고 뛰는 게 약간 그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들인 거잖아. 이 악물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거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진짜 막 머리 집어넣고 걸레 수비하면서 걷어내가지고 또 어떻게든 경기 끌고 가고. 그래서 저는 후반전에는 맨유가 그렇게 축구하는 거 보고 아 뭔가 결실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무리가 안 됐었던 게 아쉬운 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인드로 사실 90분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맨유의 연장전은 어떤 느낌이 났었냐면 그 리버풀전 2대2 할 때 그 경기 느낌? 내지는 아스날이랑 FA컵 연장 갔을 때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맨유가 그런 약간 땀 냄새 나는 경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기점이 저는 더리우트의 강력한 태클이라고 해야 되나? 린델로프가 밸런스 무너지면서까지 막 몸 던지고 더리우트가 딱 들어가가지고 탁 태클해서 걷어내고 그때 이후로 브루노의 동점골도 터지고 더리우트가 경기 중에 쥐 나고 이래도 끝까지 달려가서 태클하고 이런 거 보면 오늘 더리우트는 상당히 좋았다. 근데 이제 모든 선수의 마인드가 더리우트랑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맨유는 사실 아모림의 전술을 100% 뭐 아모림 너 왜 이런 전술 써?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선수단이 애초에 정상적이지가 않아. 오늘도 골키퍼 2명 데려왔는데 뭐 아카데미 레벨 뭐 70번대 등번호 골키퍼 이렇게 2명을 데려왔어. 보통 골키퍼 1명 데려오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돼. 그러려면 더리우트 같은 정신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이야 맨유가.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진짜 어려워. 힘들어. 이제 가르나초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가르나초는 힘 조절이 살짝 부족한 느낌? 가르나초가 잘했을 때 드리블 10m, 20m 치고 나서는 갑자기 또 힘이 빠져서 슈팅이 소녀 슈팅이 될 때가 있고 또 측면 쪽에서 공 받았을 때는 헛다리 하고 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또 힘이 넘쳐가지고 홈런을 날릴 때도 있고 가르나초는 너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활발한 면, 움직임이 좋은 면, 그리고 에릭센보다는 확실히 뽀른반이 괜찮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공 잡았을 때 어떻게든 사이드까지는 끌고 가. 그리고 컵백까지 넣는 거는 괜찮아. 뭐 코너킥을 만든다 보다는 그래도 안쪽으로 공을 집어넣어 보는 게 좋잖아. 근데 가르나초는 그래도 컵백까지는 꽤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마무리할 때는 확실히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하지. 힘 조절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이게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슈팅이 약하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땅볼로. 오히려 몸은 가볍게 하고 슈팅할 때만 탕 이렇게 임팩트를 맞춰야 되는데 치도비는 오늘 맨유에서 꽤 많은 시간을 부여를 받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치도비 첫 번째 90분 이전, 그러니까 연장 가기 이전에는 되게 긴장한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습시에서도 공을 좀 받아주고 다시 리턴 주고 뛰어야 되는데 공은 안 보고 공 가진 선수는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딱 달리더라고. 공 가진 선수가 줄 데가 없게 그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또 공중볼 때도 내가 이 공중볼을 따지 않더라도 그냥 머리 집어넣고 좀 교체로 들어왔으니까 지저분하게 싸워주면서 상대 센터백이랑 씨름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 센터백 체력도 좀 빼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당장 못 따도 돼. 근데 상대 수비랑 좀 싸워주면서 해롱해롱하게 만들어야 나머지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득을 볼 거 아니야. 센터백도 체력 빠지면 집중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오비가 그런 것들은 조금 90분 전에는 아쉬웠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비가 이렇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마드나 누구 돌아오면은 호일룬 지르크지부터 쓸 거 아니야. 그리고 호일룬 지르크지도 지금 동시 기용하는 이유는 맨유가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윙어들이 맨유가 복귀하거나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면 아마 호일룬 지르크지는 둘 중에 한 명만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 오비는 최대 3옵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받을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면 지금 경쟁자들이 부상이고 없는 상황에서, 맨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비가 뭔가의 자신의 뾰족한 거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축구는 안 되더라도 의지는 보여줘야지. 근데 오비가 90분 전에는 뭔가 의지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오비가 슈팅 하나 했잖아. 그러고 나서부터 그 혈이 뚫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비에 대한 느낌을 좀 보자면, 오비가 연장전에서는 막 공이 애매한 데 떨어지는데 갑자기 오비가 뒤에서부터 탁 튀어나오면서 레노한테 결정적인 슈팅을 했죠. 근데 레노가 물론 잘 맞긴 했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오비가 약간 그 포처 같은 느낌이 있구나. 오비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고 해서 막 타겟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등지고 버티고 에딘 제코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냥 유형으로만 따졌을 때는 키 큰 인자기 같은 느낌? 누구의 볼도 아닌 애매한 공을 정광석화처럼 뒤에서 날라와가지고 탁 마무리하고, 뭔가 오늘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비의 이런 신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급식포드 느낌이 좀 나요. 레시포드 39번 시절에. 그때 레시포드가 맨유가 극장골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막 기회 15분, 20분 받으면서 갑자기 나왔거든. 근데 극장골 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 맨유에서 10번 달고, 그러니까 핵심 선수로 어쨌든 활약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치도 입장에서도 그 기회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장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이제 긴장이 풀렸다는 가정하에 다음 게임 같은 거 나왔을 때는 혈이 뚫리는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맨유가 공 뺏고 역습 나가려는 타이밍 있잖아요. 맨유가 수비하다가 역습 나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자꾸 선수들이 그 템포를 살려서 역습을 나가줄 선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 패스로 역습 나가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한 명이 개인 능력으로 뭔가 볼 운반이 돼야 되거든. 아스톤빌라로 따지면 모건 로저스라든지, 리버풀로 따지면 소보슬라이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자기가 공을 이제 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맨유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런 역할을 사실 호일룬 같은 선수가 해주면 좋은데, 호일룬이 요새는 그런 볼운반이나 정교한 터치에 대한 감이 또 줄어든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전하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공을 지켜서 뒤로 빼요. 그럼 뒤로 빼면 거기서 착착착착 나가냐? 그것도 아니야. 거기서 또 압박을 당하면 또다시 골키퍼까지 가서 롱킥.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반복이 되긴 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지.
지금 이제 맨유가 남은 경기가 소시에다드 유로파 원정, 그 다음에 아스날, 그 다음 소시에다드, 그 다음 레스터.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맨유가 졌는데 일단 골키퍼 빼고 교체 선수 다 썼고요. 그리고 연장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오늘 경기에서 많이 누적이 또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제 금요일 게임이기 때문에 만으로 한 4일 정도 남았네. 그 4일 동안 체력 회복을 해야지 이제 소시에다드전에서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을 텐데 맨유가 지금 선수단이 너무 얇아서 일단 나오는 선수만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이 될 거예요. 또 대진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소시에다드 만난 거는 좀 빡세가지고 맨유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맨유가 또 직원 감축, 뭐 식사 제한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사실 물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사실 그동안에 보드진들이 내려온 판단들, 뭐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물론 감독의 의견도 있겠지만 보드진의 의견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실패한 걸로써 손해들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결국 축구팀은 뭐냐면 성적이 일단 나와야 돼. 성적이 나오는 게 곧 수익이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성적이 나와야 팬들도 많아지고 전 세계적인 수입도 늘어나고 관심도도 늘어나고 관심도가 곧 돈인데 프로구단은. 그래서 보드진이 의사결정을 그동안 좀만 덜 잘못했어도 사실 직원 감축하고 식사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어도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맞아. 맨유는 지금 구단에 비도 새고 이러잖아요. 진짜 경기장도 손봐야 되지, 선수들 주급 체계도 개선을 해야 되지, 경기력도 개선을 해야 되지, 지금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 아 진짜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오는 선수들마다 뭔가 대성공이다가 일단 없어. 사실 브루노를 만약에 대성공의 기준이라고 치면 브루노 이후에 맨유가 영입했던 선수들이 오나나 정도 빼고는 야 사실 우가르테도 뭐 영입을 하긴 했지만 우가르테가 맨유를 이악 물고 끌고 간다 이런 것까진 아니잖아. 더리우트도 사실 기대한 만큼은 쉽게 못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리산드로도 냉정하게 저는 반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산드로 나올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의도든 아니든 맨유에서 나오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거기다 마운트한테 1,000억 썼는데 마운트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재정 직격탄이야. 그냥 돈만 쓰고 뭐 쓰지도 못하고 마운트 때문에 다른 선수 사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는 거지. 돈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거지. 맨유가 지금 돈이 없기도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여러분들 PSR이란 규정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돈 써도 돼. 쓸 거면 번만큼 써라. 뭐 요런 느낌이잖아. 물론 맨유가 수익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잖아. 그리고 또 돈은 무한대로 쓸 수가 없어. PSR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돈으로 무언가를 지금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지. 챔스를 나가던지 뭐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상금을 얻는다든지 새로운 스폰서가 붙는다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잘 돼야 광고를 찍는다든지 그래야 조금 PSR이 넉넉해지면서 재정적으로도 괜찮아지면서 좀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거잖아. 결국엔 그거는 성적이라고. 그러면 이 성적을 해결하는 건 뭐야? 이악 물고 해야 돼. 지금 상황이 너무 개떡 같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버텨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어렵다. 맨유가 너무 어렵다. 당장 뭐 이 FA컵은 뭐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뭔가 맨유가 여름에 확 땡겨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맨유가 특 A급 선수들을 돈으로 딱딱딱 사올 수 있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모림이 뭔가 전술적으로 감독의 순수 역량으로 팀을 이제 끌고 올라가 보는 그런 모습들이라도 살짝살짝 보여야 되는데 아모림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비싸게 산 선수들은 누워있거나 또 그나마 맨유를 브루노와 같이 멱살 잡고 끌고 가던 아마도 역시 시즌 아웃이 되고 마이누까지 부상당하고 아모림도 좀 풀멤버로 내 전술을 좀 해볼게 하고 싶지만 그게 또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아모림에 대해서 100% 모르지만
아모림이 지금 정도의 속도를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봤을 때 안토니 레시포드 임대 보낸 거는, 일단 레시포드는 아모림이랑 다시 관계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좀 난 것 같거든. 아모림이 레시포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레시포드 주급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서 일단 임대 보냈다가 뭐 다음에 뭔가를 추진해 볼 것 같아. 정리하는 방향으로다. 안토니도 뭔가 임대 보냈다는 거는, 저는 안토니 임대 보낸 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맨유가 윙어들이 사실 아마드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가르나초 아마드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도루구를 데려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안토니를 임대 보냈다는 게 뭐 그 정도로 주급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안토니도 이제 아모림의 계획이 없어서 이별할 준비를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고 뭐 아모림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데려오고 그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시스템 입히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면은 이게 단기간에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맨유는 지금 아모림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 같아. 내가 맨유의 재정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런 터져나오는 직원 감축한다, 뭐 식사를 제한한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뭐 맨유 보드진이 아모림한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팍팍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